대한민국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두말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본 역사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에서 지금 역사를 전공하면서 사회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회학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왜 남성을 의미하는 히스가 들어가냐. 역사는 남성 중심으로만 서술되어 왔다. 히스토리와 함께 허스토리도 적어야 한다. 우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교수님은 매 수업마다 페미니즘 관련 발언을 하셨고 저 발언 하나로 일반화시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교수님 말씀대로 히스토리는 남성적 단어고 그래서 남성 중심으로만 서술되어 왔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히스토리의 유래를 알아야 해요.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데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로도토스가 쓴 책인 역사에서 기원했다. 잠깐 설명하자면 헤로도토스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데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가 썼다는 히스토리아는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세계적인 사건을 다뤘어요. 교과서에는 헤로도토스와 함께 투키디데스라는 사람도 함께 적혀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 국내 전쟁을 다룬 책을 썼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히스토리아는 무슨 뜻일까요? 히스토리아는 라틴어인데 라틴어의 로마차 표기법을 따라 쓴 거예요. 이 히스토리아를 검색해보면 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연구나 탐구 또는 지식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왔다 라고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답이 쉽게 나오죠. 히스토리는 연구하는 행동이나 지식이라는 개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와 스토리를 구분해서 남성의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만약 히스토리가 남성적 단어라면 왜 동양에서 사용하는 한자식 표현인 역사는 남성적인 단어라고 묻지 않을까요? 역사를 의미하는 한자인 사도 원래 기록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중국 한나라의 역사학자인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기록하는 사람도 다 남자였으니까 동양의 역사도 남성적 단어일까요? 여사라고 바꿔야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에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교수님이 모르시고 사실 판단도 제대로 안 하고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 교수님은 히스토리가 남성적인 단어라고 했을까요? 왜 페미니스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학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유래를 분석한 것도 하나의 주장과 의견이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회학은 인간 사회와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히스토리의 유래는 언어학적으로 추측한 것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세계 최대의 언어학 사전인 온라인 에티몰로지 딕셔너리에서도 역사를 찾아보면 그 어원이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스토리와 구분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의 철자 중에 스토리만 구분되어져서 따로 이해될 수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남성 중심적으로 서술되었다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이 흔히 역사 인물들 중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여성은 억압받아 왔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보이는 것만 놓고 보면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배우는 역사 속 인물들 중에는 남성이 훨씬 더 많고 가부장제가 이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역사 속에는 남성 인물들이 더 많이 등장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집 밖의 일이나 힘든 일들은 남자가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는 힘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뭐 맞는 말이지만 그 이유들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신사임당, 김만덕, 유관순 이분들이 과연 바깥 일을 잘해서 알려줬을까요? 정말 역사는 힘 중심으로만 해석되어져 왔을까요? 우리가 역사라고 배운 것들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틀릴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역사 교과서가 왜 항상 몇 차 교육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고 생활 양식도 달라지고 사고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도 달라지고 보이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는 한 곳에 멈춰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역사를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고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옛날 사람이 과거의 한 사실을 보고 책에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이 무수히 많은 역사가들과 사람들에 의해 바른 역사다라고 인정받았는데 그게 거짓일 수도 있다,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애초에 대화를 하기 전에 전제하는 내용부터 다른데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믿어야죠.
삼국사기나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고, 고구려가 옛날에는 만주불판 다 휩쓸어서 지금의 중국바보다 더 넓고 그곳이 우리의 땅이었고 독도가 옛날부터 우리나라 땅이었다고 그 진실이라고 믿어야죠. 그래야 대화를 하죠.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며 세상을 함께 살아갑시다.